본 방송은 미국, 유럽, 아시아 등지에서 침구 의료원을 운영하는 의사 및 후학, 관심 있는 일반인을 위한 자리입니다. 과학화한 사보침, 백승뜸 재교육을 통해 병 잘 고치는 의사로 거듭나아 확실히 치료하는 침구 의학의 위상을 높이고자 목적하는 교육 방송입니다. 목관호 사보침구학회 회장 백승 목관호. 산업 다큐멘터리 1%의 가능성만 보이면 나는 150%의 희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도전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수학 문제도 해답이 있게 마련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도 분명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맹물 에너지 박사. 출연 목관호 양지훈, 김영훈 유만준, 아내 송도영. 네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회음, 학문, 내경뜸. 목관호 저, 새눈출판사, 2020년 개정 6판. 제1장, 왜 회음뜸만으로도 전신에 뜸뜨는 효과가 있는가? 회음뜸의 위력. 네 번째 다시 치질, 치료, 타랑, 괄약근 무력증. 46페이지. 아카템 고로독은 학문의 도시라는 뜻이며 러시아의 시베리아 한복판에 있는 인구 10만의 여의도 절반만한 면적에 세계 수준을 자랑하는 러시아 기초과학 기술의 보고로 통하는 지명이 아카템 고로독이다. 인구 10만 명 중 2만 7천 명이 대부분 박사급 연구원인데 핵물리학, 수학, 화학 등 20여 개의 연구소가 밀집해 러시아 과학기술의 본거지로 자리 잡고 있다. 20여 개의 연구소에는 생화학연구소, 세포유전연구소, 수학연구소, 핵물리학연구소, 유기화학연구소, 유체역학연구소 등이 있다. 그중 특이한 연구소가 자동화연구소 옆에 있는데 그곳이 바로 치질연구소이다. 그곳에서는 치질 연구를 암 연구처럼 독자 연구 과제로 크게 다루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 치질 정복의 공식적 정답이 없기 때문이다. 암세포는 정상세포가 변이된 이상세포인데 치질이 생겨진 항문의 정상세포 단백질은 다른 신체기관의 단백질보다 특이하다. 항문의 괄약근은 대장균 등 배설물의 오염을 견딜 수 있도록 특이 단백질로 구조화되어 있다. 그리고 약 70에서 80도의 고열에도 피부 화상, 물집 같은 것도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하게 설계되어 있다. 이같이 다른 신체 조직과는 비교가 안 되는 철옹성 같은 튼튼한 항문에 병이 생기고 치질이 생기니 어려운 병일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 확연히 치질을 근치시킬 수 있는 공인된 현대 의술은 없다. 수술요법이 있으나 이 또한 재발의 염려가 항시 내재되어 있고 약물이 있으나 크게 도움이 되지는 못하다. 그런데 필자는 항문, 회음뜸으로 자연스럽게 치질을 없애고 본래 항문 모양으로 돌려주는 뜸법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자는 항문뜸으로 치질의 변화가 없었다면 지금 이와 같이 글도 쓰지 않았고 뜸에 관한 더 깊은 연구 또한 애써서 하지도 않았다. 누군가 이미 깊이 연구했어야 할 항문, 회음뜸은 분명 지구촌 사람들 삶의 질 건강에 폭넓게 이바지할 것이다. 필자가 치질을 항문뜸으로 녹인다라는 표현으로 임상적 확신을 얻었을 때 거의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운 적이 있다. 치질을 없애기 위한 연구의 단서는 이미 고대 뜸 의서에 의하면 회음의 뜸을 하면 치질이 치료된다. 라는 문헌을 기초로 하였다. 그런데 본 연구자의 임상 경험에 의하면 치질은 회음부보다는 항문 괄약근에 치질이 생겨진 부위에 직접 뜸을 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자연스럽게 병이 생겨진 부위는 경락 조직이므로 그곳에 직접 뜸을 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지금까지 옷을 입은 채로 하는 항문뜸으로 치질의 변화가 전혀 없는 경험은 한 번도 없었다. 많은 사람이 치질의 고통에서 해방됨을 경험했고 단지 각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른 치질이 없어지기까지의 시간적 차이만이 있었다. 이러한 경험이 공식적 임상으로 발표가 되도록 물질적 준비가 되는 대로 예정하고 있다. 어떤 도움도 없이 개인의 힘만으로 이 일을 해 나가기에 매우 힘들다. 치질은 마치 독버섯과도 같다. 치질은 항문의 괄약근 주변 모세혈관에 피가 돌지 못하여 우렬된 덩어리인데 여성은 임신 중에 많이 생기며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들고 항문 부근이 냉과 습에 많이 노출되고 심한 스트레스는 발병의 근본 원인이 된다. 심하면 대변 시 피가 뿜어져 나와 변기물을 붉게 할 정도이다. 수술을 해도 독버섯처럼 머리를 들고 나오는 것을 재발이라 한다. 치질로 인해 너무 많이 피를 흘리면 뼈가 약해지고 허리가 아파지고 척추까지 그 상태가 옮겨지기도 한다. 치질이 불치병이란 얘기도 있으나 이제는 치질 정도는 가볍게 종전의 항문 모양으로 환원시킬 수 있다. 옷을 입은 채로 항문에 치질이 생겨난 부위에 뜸을 하면 된다. 치질이 생겨져서 감각이 이상한 피부 조직은 경락 조직인데 그곳에 직접 뜸을 하면 치질의 크기와 상관없이 거의 사라지며 90% 본래의 항문 모습으로 변한다. 사람마다 체질의 차이가 있듯 치질이 없어지는 각개인의 기간적 차이가 있을 뿐 틀림없이 치질이 사라진다. 그러나 치질의 흔적은 조금 남아있다. 치질 수술을 하여 재발되어 항문뜸을 하면 치액은 사라지나 수술했던 자리는 힘줄 같은 흔적이 있다. 그러나 수술치 않고 그대로 항문뜸을 하면 힘줄 같은 흔적은 없으나 조금의 피부 늘어진 흔적은 있다. 치질이 사라졌다 하여도 치질을 생기게 했던 습과 냉의 원인은 인체 내에 있으므로 만일 치질이 사라진 후 약 1년 정도 항문뜸을 하지 않으면 재발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치질이 사라진 후에도 매일 10분 정도 항문뜸을 하는 습관을 갖는다면 재발치 않으며 항문에 하는 뜸이기 때문에 인체에 여러모로 좋다. 그동안 20여여 백승뜸의 경험으론 치질이 골치 아픈 병이 못 됐다. 이렇듯 확정적으로 필자의 경험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악한 같은 치질도 결국 항문뜸으로는 별 볼일 없는 병이라는 확인을 하였기 때문이다. 치질이 항문뜸으로 없어지는 과정을 평균적으로 설명하겠다. 치질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과정은 거의 같으나 사람마다 제각기 뜸 뜨는 열성도와 체질에 의해 시간적 차이가 있을 뿐인데 한번 시작한 뜸을 중간에 그만두거나 규칙적으로 하지 않으면 소기의 목적을 발할 수가 없다. 자신은 치질이 없다고 생각되었고 항문의 이상 징후도 발견 못했는데 항문뜸을 하면 이상한 살점 조직이 치질처럼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다. 필자의 판단으론 치액 같지는 않고 그 종양 같은 살점 조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필자도 확인하지 못했다. 성병이 직장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덴마크, 스웨덴 암센터 합동연구팀의 연구 결과로 항문 성교가 많을수록 인간 파필로마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직장암 발생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항문뜸은 세균과 바이러스의 오염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항문이 외견상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도 잊어버릴 만하면 심하게 아픈 것이 항문거근증이다. 통증이 심할 땐 잠이 깰 정도이다. 이는 항문을 싸고 있는 항문거근이 경련을 일으키기 때문인데 치질로 인한 통증은 물론 기타 가려움증 역시 항문뜸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그런데 하루 종일 항문 속이 아프면 직장암일 수도 있으므로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하는 것이 좋다. 치질이 사라지는 순서와 항문거근증 49페이지. 임상 경험에 의해서 얻어진 본 내용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경과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치질이 생겨진 조직이 사람마다 다르고 특히 치질이 발병된 횟수가 사람마다 다르므로 평균치로 기술하였다. 1. 수치질이든 암치질이든 꼭 옷을 입은 채로 쑥뜸기에 앉아서 항문뜸을 하는데 뜸혈을 치질이 생겨진 조직 부위에 직접 쏘이도록 한다. 113회 1회 30에서 40분 하면 대개 3에서 15일 사이 종전의 치질 크기보다 약 2배 정도 커진다. 이때 뜸을 뜬 후 약 2시간 정도 뜸 뜬 자리에 물을 대면 안 된다. 암치질의 경우 속에 있던 치액이 밖으로 밀려나온다. 치질의 크기가 커진 것은 모세혈관에 피가 비로소 돌면서 고였던 피가 내려와서 생겨진 것인데 이렇게 되면 70% 정도는 뜸으로 좋게 진행된 상태이다.
2. 치질의 크기가 커진 후부터는 뜸 뜨는 시간은 1일 1회로 하며 1회에 1시간 정도 한다. 저녁에 TV를 보면서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금세 1시간이 간다. 약 4에서 12일 정도 뜸을 하면 커졌던 치액의 크기가 좁쌀 3, 4개 정도 뭉친 크기로 작아진다. 이렇듯 작아질 때 매일 조금씩 작아지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 자고 나서 확인해 보면 작아져 있다. 이때 작아진 부위가 얼얼해지고 작아진 치액이 조그만 돌같이 피부로 느껴진다. 3. 치액의 크기가 좁쌀 3, 4개 정도 크기로 작아지면 이때부터는 뜸 뜬 후 물을 대도 관계없으며 뜸 뜨는 시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시간만큼 해도 좋다. 하루 1시간 이상 해야 하며 나누어서 해도 상관없다. 4. 4에서 15일 정도 안에 대체로 자고 나서 확인하여 보면 치질이 없어진 것을 발견할 수 있다. 1번에서 4번까지의 설명은 치액이 한 개인 경우 평균치로 설명한 것이며 치질이 항문 주변으로 여러 가닥 생겨진 사람과 크기가 각기 다르므로 사람마다 효과 진행의 시간적 차이가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뜸을 오래 하다 보면 엉덩이 살갗이 열로 인해 물집이 생길 수도 있으나 흉터가 생기지는 않고 터트리면 잠시 쓰리다. 그러나 몇 일을 지나면 원상태로 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치질이 없어졌다 하여 그 후로 항문뜸을 중지한다면 1년 정도 후쯤에 다시 치질이 생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하루에 단 10분만 뜸을 하는 습관을 가지면 성인병 예방에도 좋고 치질 재발도 막을 수 있으니 늘 뜸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치질은 국민 10명당 5에서 6명 정도는 치질이 있다고 봐야 할 정도로 흔한 병이며 심해지면 생활의 의욕까지 상실시키는 몹쓸 독버섯 같은 병이다. 특히 부끄러운 부위에 생겨지는 불쾌한 병이므로 병원도 정 못 견뎌야 비로소 가게 되는 병이다. 그대로 방치해두면 다른 합병증까지 생길 수도 있으니 조그맣게라도 생겨졌다 하면 병원 치료 또는 진행 예방을 하시기 바란다. 뜸으로 치질이 없어진 이유로는 치질은 습과 냉이 그 근본 원인인데 치질의 치액은 경락의 조직이며 정기적으로는 음전이이다. 약숙은 습을 제거하는 제습제이며 쑥뜸의 불은 정기적으로 양전이이므로 불의 기운이 치액의 음전이를 변화시키고 쑥의 제습작용으로 치질 부위 모세혈관의 피가 정상적으로 돌기 시작하면서 치액의 모세혈관이 원래의 핏줄로 돌아가서 치질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항문뜸만으로 태어날 때 생겨진 항문 모양으로 다시금 변해지는 것이다. 항문뜸법으로 치질을 소멸하는 것은 무엇보다 본인의 주기적인 뜸뜨는 의지에 의해 그 결과가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주어지는 것으로 항문뜸을 했다 해서 누구나 똑같이 그 결과가 같다고 볼 수 없다. 항문뜸은 필히 옷을 입은 채로 하여야 한다. 필자가 30여 년간 경험한 치질, 치료 때문에 자가 치료한 환자들의 경험에 의하면 백승뜸 3-4-9-1의 영은 치액이 사라지고 치료 구멍이 새살로 메워지는 효율이 약 95%였다. 그러나 치질, 치료 효과가 더디고 없는 예외적인 경우를 발견하였다. 그 경우는 습관적으로 항문 위 직장의 잔변을 배출할 목적으로 물관장, 커피관장 등을 하는 사람들로 뜸을 열심히 하여도 치질, 치료 효과가 매우 낮았으며 심지어는 효과가 없기도 하였다. 또한 현재도 발병 원인이 과학으로 밝히지 못하여 뚜렷한 약물과 치료법이 없는 항문거근증은 심각한 항문 통증을 수반한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하며 자살 충동을 느끼고 사회와 격리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심각한 질병이다. 이 경우도 물관장, 커피관장을 하면 증세가 더욱 심해진다. 그러나 백승뜸 3-4-9-1A형으로 항문뜸을 하면 96% 효율로 지독한 항문거근증이 깨끗이 사라진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목간호입니다. 백성사보친구학회 회장 목간호입니다. 제가 금년에 나이가 72살인데 제가 약 30여 년을 침과 뜸을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침과 뜸의 효과를 크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연구만을 제가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우리 동양의학이 침체 위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할 수 있는, 동양의학이 크게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송의 목적은 미국, 유럽, 아시아 등지에서 친구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 여러분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지금까지 침과 뜸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을 개발을 하지 못해가지고 답보 상태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 저서 학문회음 내근뜸 책의 43쪽에 있는 내용을 해설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첫 번 회의에, 이번 회의에 해설하고자 하는 치질, 치료, 관략근 무력증, 타랑, 이것은 학문혈해하는 뜸입니다. 그러면 뜸을 얘기를 하기 전에 이 뜸이 뭔지, 또 제가 침을 얘기하기 전에 침이 뭔지를 먼저 설명을 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뜸을 할 때에, 전통적인 뜸을 할 때에 이렇게 의사가 가운데 있죠. 등에 쑥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서 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피부 화상은 물론이고 쑥이 타는 연기 냄새, 이것이 이제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뜸에 대해서는 이미 1998년 1월 27일 세계보건기구에서 공식 인증서를 통해서 뜸의 효과를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뜸 단방요법으로 300개의 질병을 치료와 예방을 할 수 있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식 발표를 기초로 해서 우리나라 국회의원 이현숙 의원의 발의로 의원 45명이 서명해서 의료법 개정 법률안을 이렇게 발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에 일부 의료 집단에 의해서 반대를 해가지고 이 의료법 개정 법률안이 표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온 겁니다. 의료법 개정 법률안은 2002년도에 10월 달에 발의가 됐습니다. 근데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하고 표류됐습니다. 저는 30대 후반에 항암 연구를 했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많이 이용되어지고 있는 백흠 착제 항암제, 이름이 약품명이 시스프라틴, 또 그 후에 나온 항암제 카보프라틴, 이프로프라틴, 네보프라틴, 이런 것이 지금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 원료가 백금입니다. 백금을 착화합물로 만들었어요. 착화합물이라는 것은 인공적으로 화합물로 만든 것을 착화합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미역이나 고구마에 각종 금속성 미네랄이 있는 것을 화합물이라고 그래요. 영양조에서 화합물. 그러나 백금은 어디서 구할 수 없으니까 백금을
인공적으로 화합물처럼 식물 속에 녹아져 있는 구리, 망간, 마그네슘, 철 이런 것처럼 인공적으로 그와 비슷하게 만든 것을 착화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백금 이 분자에다가 크롤기, 아민기를 붙였어요. 항암 성분을 붙여서 인체 정맥을 통해서 투여를 하게 되면 혈관을 통해서 암덩어리에게 도달하게 됩니다. 암은 강력한 정기적인 음전이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금은 정기적으로 양전입니다. 양전이와 음전이는 정기적인 인력작용에 의해서 백금이 혈관을 통해서 암덩어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정기적인 인력작용으로. 그래서 백금의 특징이 뭐냐면 암세포막을 직접 투과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럼 거기까지가 백금의 임무는 끝입니다. 자동차로 얘기하면 화물차예요. 항암 성분을 싣고 암세포까지, 암덩어리 있는 데까지 끌고 가는 거. 그런 후에 백금에 붙어져 있는 크롤기하고 아민기가 이탈이 됩니다. 이탈이 돼서 암세포 DNA하고 화학변화를 일으켜서 암세포 고리를 끊어버려요. 제가 실험을 할 때에 배지에 있는 암세포를 기른 것을 거기다가 항암제를 똑 떨궈뜨리면 핑크색인 이 암세포가 하얗게 질식해서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인체에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인체에서 그렇게 원활하게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암덩어리면 혈관을 통해서 항암제가 들어가요. 그런 후에 이 암덩어리들이 항암제를 얻어맞게 되면 자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암세포 중에는 문지기 세포가 있어요. 문지기 세포가 혈관을 막아버려요. 혈관을 막아버리면 항암제가 암으로 진입을 못합니다. 그러면 이 항암제가 엉뚱하게 다른 정상세포를 건드리게 됩니다. 가장 크게 건드리는 것이 혈소판. 혈소판을 파괴시켜버려요. 혈소판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항암제를 맞게 되면 백혈구 수치가 제로가 됩니다. 사람이 백혈구가 없으면 오징어처럼 축 늘어져 힘이 없고 탈모가 생기고 악신, 구토, 난청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일부 사람들은 뜸을 하게 되면 항암 양리작용을 저해한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항암제의 작용을 상승시켜 줍니다. 이게 그동안 제가 수십 년 동안 경험한 바예요. 예를 들어서 항암제를 투여해서 백혈구 수치가 떨어졌을 때 항문뜸을 합니다. 그래서 항문뜸을 하게 되면 백혈구 수치가 3일에서 2일 사이에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게 바로 항문뜸을 하면 혈소판을 재생시켜 준다는 증거입니다. 예전에 중국에서 어이였던 두제가 뜸에 관한 책을 썼어요. 그 당시에 책을 쓰려면은 임금한테 상소문을 올려서 허가를 맡아야 책을 썼는데 두제가 제가 쓰는 이 뜸에 대한 책이 거짓이 있다면 저를 사형시켜줘도 좋습니다 하고 상소를 올렸어요. 그래서
허락을 맡아서 책을 썼어요. 뜸에 관한 책이에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항문뜸을 했더니 혈소판 수치가 늘어났다. 그 다음에 백혈구 수치가 정상이 됐다. 이것이 제 거짓이라면 나는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거는 해가 동쪽에서 뜨듯이 확실한 현상입니다. 또 항암제 역할을 강화시켜 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운동을 하면 혈관이 수축되고 늘어나고 수축되고 늘어나는 혈관 운동을 반복을 합니다. 그것처럼 뜸을 하면 혈관이 수축됐다 늘어났다 수축됐다 늘어났다 하는 운동이 반복이 돼요. 혈관을 암세포들이 막아버린다 하더라도 혈관이 늘어나요. 그 부분을 그 사이에 항암제가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외에 항문뜸을 하면 여러 가지 양리적인 작용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차후로 하기로 하고, 이 얘기를 왜 하는 거 하니, 제가 쑥둥기를 처음 만들 때 문제가 지금 쑥이 타는 냄새 연기가 나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모든 유기물질, 생선이나 고기나 이런 것을 태우면 벤조피렌이라는 발암물질, 1급 발암물질이 발생이 됩니다. 나무나 쑥도 마찬가지예요. 발암물질이 나와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잊혀질만 하면 뉴스에 참기름에서 발암물질을 발견했다는 뉴스가 나와요. 누가 참기름 짜면서 거기다가 발암물질을 넣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참깨를 볶을 때에 참깨를 과다하게 볶으면 참깨의 껍데기가 약간 탄화가 돼요. 그때에 벤조피렌이 생긴 것이 압착해서 참기름을 짜게 되면 그때 포함되는 겁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쑥도 태우면은 벤조피렌은 발암물질이 나와요. 그러면 옛날에는 이렇게 그냥 뜸을 하지 않았느냐? 옛날에는 벤조피렌이 뭔지도 몰랐고 거기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날 과학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쑥둥기를 처음 창안했을 때, 지금으로부터 약 30여 년 전에 이걸 창안했을 때 애시당초 쑥이 태우지 않는 방식을 택했어요. 여기 서랍이 쑥을 담는 서랍입니다. 여기다가 쑥을 집어넣으면 밑에 양초가 하나 타고 있습니다. 이 양초가 문제가 많아요. 양초 타는 냄새 독합니다. 미세먼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미세먼지가 없게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이 기계 속에 지별판을 연구를 해서 미세먼지가 없습니다. 쑥이 타는 냄새 연기도 안 나옵니다. 여기서 고열이 생겨져서 열이 이 중앙에 모여져서 이 가운데에 넣어둔 쑥에서 쑥이 열로 인해서 추출이 돼서 여기로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뜸을 할 때에 여기 옷을 입은 상태로 여기 그대로 앉아요. 여기는 온도는 어떠냐? 시골에 가면 장작 버릴 땐 아랫목 있어요. 그거와 갖다 보면 돼요. 그래서 뜨거우니까 방석을 이렇게 올려놓고 뜸을 하셔야 돼요. 방석을 이렇게 올려놓고. 그리고 뜸을 할 때 옷을 입고 해야 됩니다. 옷을 입고 항문에다 뜸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부득이 여기에 촛불을 이용하는 이유는 뭘까? 제가 처음 연구할 때는 30년 전에는 벤조피렌은 발암물질이라는 하는 그러한 염려가 없었어요. 관심도 없었고. 그냥 연구, 논문에 그런 것이 가끔가다 비춰졌고. 또 전자기파에 대한 염려도 없었어요. 위험성을 자각도 하지도 못하고 연구 논문에서나 가끔 볼 수 있었어요.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전기 제품들은 전자기파를 발생을 합니다. 그 전자기파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생각한 것이 초입니다. 초에 미세먼지가 안 나오게 하고 냄새가 안 나고 완전 연소시키려고 하니까 또 많은 연구를 해야 돼요. 이 기계 속에 그런 장치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천연의 열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뜸을 할 때 천연의 불입니다. 그거는 태우니까. 우리가 타는 그 태양 할 때 클 태자 큰 양이라고 그럽니다. 태양. 음양할 때. 모든 병든 부위는 다 거의 음이에요. 정기적으로 음입니다. 특히 암세포는 음덩어리예요. 음전이. 정기적으로 음전이에요. 우리 정상 조직들은 양전기, 음전기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암은 양전기가 없어요. 음전기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 양전기를 여기에 접촉시켜서 중화시키려고 했던 것이 뜸에 하는 목적인데 너무 정기적으로 힘이 약해요. 그래서 더 어떻게 하면 정기적인 힘을 더 강화시킬까 있을까 해가지고 그 또 연구한 것이 제가 생체전기를 연구했어요. 아무튼 제가 오늘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말 재주가 별로 없습니다. 연구는 잘할 수 있어도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다른 유튜브 보면 청상뉴스로 막 얘기도 잘하고 그럽니다. 막히는 것도 없이. 그러니까 제가 말 주변이 없으니까 말을 잘 못한다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서 학문의 뜸을 합니다. 학문의 뜸 하는 뜸을 내경뜸이라고 그럽니다. 내경뜸. 인체에는 두 경락이 있어요. 두 개의 경락. 하나는 외경, 피부 거죽에 있는 뜸자리, 침자리를 외경이라고 그러고, 내경은 뱃속 창자에 대장, 소장, 위장, 쓸개, 간, 폐 이런 데에 있는 경락을 내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하다 안 되면은 학문에다 뜸을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30대에 항암제 연구를 해서 우리나라 국내 제1호로 특허를 받았어요. 결국은 기술 이전을 해줬는데 그 당시에 제가 뜸이나 침이나 하면은 무지한 의술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항암 연구하다 보니까 약물이 굉장한 부작용을 수반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술인가? 진정한 의술을 찾아서 한 것이 제가 뜸과 침입니다. 뜸과 침을 현대 과학의 눈으로 쳐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요.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과학자의 역할입니다. 과학자의 의무는 잘못된 것을 바로 고치는 것이 과학자의 의무고 그거를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뜸침을 연구해서 부작용 없고 습관성 없고 내성 없고 이러한 자연 치유하는 방법이 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침, 그 쇠꼬챙이를 피부에다 꼽아가지고 저게 뭐가 치료가 될까 하고 의심을 하고 무지한 의술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과학의 눈으로 쳐다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땅이라고 한다면 땅에다가 우리가 말뚝을 박아요. 말뚝을 박으면 말뚝이 뭐가 될까요? 이게 즉석으로 안테나가 됩니다. 왜냐하면 땅 거죽에도 미세 전류가 흘러요. 미세 전류가 흐른 데다가 말뚝을 박아버리면 이 말뚝이 쇠말뚝이 즉석으로 안테나가 돼서 대기 중에 있는
각종 전자기파가 이쪽으로 다 몰려들게 됩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피부에다가 침을 꽂으면, 쇠고챙이를 꽂으면 침이 뭐가 되나요? 똑같이 안테나가 됩니다. 안테나가 된 이 침의 각종 전자기파,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뭐 휴대폰 전자파, 그 다음에 방송 위성에서 쏘아지는 전자파, 각종 전자파들이 다 빨려 들어와요. 옛날에는 전자 문명이 없던 시절에는 이 지구에는 북극과 남극에서 생겨지는 미세한 자기장, 그 다음에 태양에서 내려오는 미세한 전자파, 이것뿐이 없었는데 지금은 온통 지방 구석구석마다 다 전자파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그 기록을 보면, 옛날에 예를 들어서 선조 임금 때, 선조 임금이 그 편두통으로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그때 어이가 허준 영감이었어요. 근데 허준도 그 병을 못 고쳤어요. 편두통을. 그 선조 임금이 허준을 불러놓고 바깥에, 궁 밖에 침을 잘 놓는 사람이 있다는데 경은 아는가 하고 물어보니까 허준께서 보사침법을 잘하는 허임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 당장 불러와라 해가지고 허임이 궁에 들어와서 선조 임금을 바로 그 오랜 기간 동안 편두통으로 고생하던 임금의 두통을 말끔하게 고쳐놨어요. 침 한 번에. 모든 질병은 침으로 고칠 게 있고 뜸으로 고칠 게 있고 상호 보완 관계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침 한 자루로 보도 만들고 사도 만들고, 즉 양으로도 만들고 음으로도 만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각종 취혈법, 그렇게 하는 것을 취혈법이라고 합니다. 안 통하지를 않아요. 무조건 꽂았다 하면 대기 중에 있는 전자기파가 빨려 들어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침으로 하는 사람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하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다른 사람은 침 잘 노는데 나만 못 노는 거로 생각을 해요. 착각을 해요. 그러나 제가 연구한 사보침만 있으면 보사가 다 되는 거니까 정기적으로 보사가 되는 침이에요. 즉석 효과를 발휘합니다. 침 노는 효과가. 침의 본래의 성질은 침을 찔렀다면 바로 효과가 나와야 돼요. 뭐 침을 20일 놓고 30일 놓고 효과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번에 바로, 예를 들어서 안구건조증. 여러분 안구건조증을 확실하게 고치는 데가 있나요? 없습니다. 침 두 자루만 있으면 바로 눈물 막혔던 눈물성이 뻥 터져가지고 눈물이 흘러나와서 안구건조증이 치료가 됩니다. 인체는 음과 양의 부조화에 의해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조절하는 것이 뜸과 침입니다. 오늘은 제가 학문의 치질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학문은 인체에 있는 혈자리, 인체에는 이렇게 무수한 혈자리들이 있어요. 이 혈자리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확실한 혈자리가 바로 항문 혈자리예요. 항문은 뱃속 창자, 오장육부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항문에다가 뜸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간입니다. 우리가 생식기에다가 뜸을 하니까 생식기에만 영향을 줄까 생각하는데 제일 먼저 가는 데가 간이에요. 그 다음에 영향을 주는 데가 머리에 있는 혈관,
혈관을 수축되고 늘어나는 혈관 운동을 시켜가지고 뇌가 경화되는 것, 딱딱해지는 것을 예방을 합니다. 그 다음에 크게 영향을 주는 데가 뼛속에 있는 혈소판. 그래서 신선한 혈액이 생길 수 있도록 작용하는 것이 뱃속에 뜸을 하는 항문뜸이에요. 그러면 항문뜸을 해가지고 우리가 피부적으로, 육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사람이 늙으면 피부가 늙는 게 아니에요. 뱃속에 있는 오장육부 창자가 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부도 늙어지는 겁니다. 뜸을 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항문뜸을 하면 뱃속 창자가 싱싱해집니다. 결국은 사람이 죽을 때 뱃속 창자에 문제가 생겨서 죽는 거예요. 뱃속을 다듬고 정화시키니까 피부가 좋아지고 젊어져요. 피부가 젊어지고 몸이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그것이 몸속에 있는 오장육부를 다 건전하게 만들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항문에 하는 뜸. 항문이라는 데는 이 잠금장치입니다. 방구는 방구대로 내보내고 대변은 대변대로 내보내는 잠금장치예요. 이 잠금장치에 병이 드는 게 치질이에요. 항문병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항문 관략근 무력증, 또 항문 거건증. 항문 거건증은 현대의학에서도 그 발병 원인도 모르고 치료 방법도 없고 통증을 겪으면서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엄청 통증이 심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통증이 있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하는 사람들이 부주의시해요. 그러나 그 항문 거건증이 여기 앉으면은 눈녹듯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또 거짓이라면 나를 타겟으로 해서 실험해 보세요. 어떤 처벌도 달게 받을 테니까. 항문 거건증 가지고 타겟을 잡아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해외에 계신 친구 의사 여러분, 힘을 가지고 내가 이 방송을 하는 동안 약 200여 가지의 치료법을 내가 가르쳐 드릴 겁니다. 별도로 저와의 1대1 교육을 받기를 원하면 전화를 주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항문을 잠금장치라고 했는데 이 잠금장치가 망가지면 사람이 큰 병에 걸립니다. 사람이 죽을 때 항문이 열려요. 열려서 몸속에 있는 각종 기를 다 뽑아낸 후에 죽어요. 일단 열렸다 하면은 적어도 3일에서 5일 사이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열렸던 항문을 닫히게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뭐 외과적으로 뭐 꼬매가지고 바늘로 꼬매가지고 닫히게 할 수는 없어요. 자연 상태로 닫혀야죠. 제 경험으로는 한번 닫혀진 항문은 수명이 한 5년, 6년 연장됩니다. 이러한 그 항문의 잠금장치에 그 문제가 있습니다. 치질 때문에. 치질은 항문에 위에 쭉 연결되어 있는 정맥 혈관에 피가 돌지를 못해가지고 그 속에 있는 모세혈관에 피가 돌지 못해서 우열된 거예요.
피가 우열돼서 뭉친 겁니다. 그것이 치질이에요. 요게 항문이고 요 직장이 있어요. 직장에서부터 쭉 정맥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 정맥도 하나의 인체에서 필요한 기관입니다. 이 정맥을 자꾸 잘라버리면 항문에 힘이 없어요. 항문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은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정맥을 많이 건드린 사람은. 이것도 필요해요. 여기서 앉아가지고 치질이 있는 사람이, 치액이 있는 사람이 뜸을 하게 되면 항문에 치질이 녹아버립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치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수술을 안 하려고 뭐 좋다는 거 다 해봤어요. 뭐 쑥을 끓여가지고 거기다 좌욕도 해보고. 그럼 치핵이 좀 줄어들게나 했으면 되는데 더 커져요, 퉁퉁하게. 뭐 계란 기름을 갖다 바르면 또 좋다고 그래서 그것도 해봤고. 별의별 방법 다 해봤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종 택한 것이 수술이에요. 수술하니까 그렇게 아프던 게 수술하기 전에는 피도 뿜어져 나왔어요. 변기 물이 시뻘겋게. 그것만 그러면 좀 괜찮은데 엉덩이 근육까지 아파요. 허벅지 근육도 아프고 서 있으면 아프고 앉아도 아프고. 그럼 어떡합니까? 수술해야죠. 수술했더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수술할 때 항문의 관략근까지 일부 잘라내는 일이 벌어져요. 오물오물한 관략근. 이 관략근이 잠금장치란 말이에요. 그때 제가 이제 항암제 연구를 하고 있을 텐데 이렇게 의학 연구의 꽃이라고 하는 항암제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 치질 때문에 고생하면 되나. 그래서 다른 그 의술을 찾고 찾은 게 제가 침과 뜸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의료기를 치질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를 제가 스스로 고안을 해서 만든 것이 이겁니다. 그러면서 각종 문헌을 쳐다보고 공부하다 보니까 항문혈이 굉장한 혈이더라고요. 여기에 내 모든 정신을, 몸과 정신을 올인해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것이 이겁니다. 항문 때문에 이렇게 귀중할 줄 몰랐어. 소중할 줄 몰랐어요. 수술하고 나니까 그 항문 관략근이 일부 나갔죠. 그 다음에 이 치질 수술한 자리가 아무니까 이 수술한 거기에 그 칡뿌리 모양으로 근이 형성이 되더라고. 딱딱한 근이. 그러니까 항문이 약간 빈 거예요. 어떨 때는 좀 새요. 참 지저분하죠. 부끄럽고. 그래서 이 쑥둥기를 연구한 지가 한 4년 만에 완성을 봤어요. 그동안 시행착오가 많았죠. 여기다 양초를 넣는데 여기서 막 그냥 끓음이 나고 연기 나고 실험실에 할 때는 대충 할 때는 되던데 이게 딱 조립을 하니까 왜 안 되나 해가지고 포기도 했다가 다시 했다가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완성을 해서 정상적인 제품을 만들어서 딱 앉았어요. 짜르르르하게 항문으로 퍼지는 뜸의 이 기운, 항문 속으로 파고들면서 짜르르르하고 기분이 상당히 좋아요. 그동안 아팠던 거
재발이 되니까 또 아프기 시작해요. 그런 차이에 뜸을 하니까 항문 속으로 짜르르르 하는 어떤 기운이 들어가요.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치질이 치료가 되기 시작했어요. 치질의 원인이 뭐냐면 습과 냉입니다. 습과 냉이에요. 복압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폐에 큰 압력을 힘을 줬을 때, 또 오랫동안 앉아 있을 때, 앉아 있으면 뭐가 차요? 습이 찬단 말이에요. 그럼 치질의 원인이 돼요. 또 힘든 일을 할 때 치질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의 그 치질 분포 퍼센트가 약 25%라고 합니다. 무척 고생을 해요. 자기가 치질을 알아보지 않은 사람은 그 치질의 고통을 모릅니다. 치질에서 해방되면 살 것 같고 아주 젠틀맨이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치질을 그렇게 살릴 수 있는 치료 장비가 있나? 본 그 화면에 러시아 치질연구소가 소개됐는데, 러시아 치질연구소가 치질 치료하는 장비를 만들고자 만든 연구소예요. 제가 이걸 만들 때도 러시아 치질연구소에서 치질연구 장비를 만들었다는 보고를 받지를 못했고, 조사를 해보면 그러한 것이 아직도 없습니다. 그것은 거기는 국가적으로 국가의 돈으로 치질연구소를 만들어가지고 연구하니까 조금 되면은 세계적으로 소문날 수 있지만 저야 개인 혼자입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저 혼자 붙이는, 바람을 일으키려고 해도 저 혼자 붙이는 부채와 마찬가지예요. 부채가 가야 어디까지 가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인생을 지내려고 했는데, 우리 동양의학이 침체에 있어가지고 이거 그동안 내가 연구된 것을 기술을 전수해서 다시 힘을 불어 넣었는데 크게 도움이 돼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겁니다. 일본에 가면 일본의 그 침구, 명치 침구대학이 있어요. 대학 이름이 명치 침구대학. 명치 침구대학 그 속에 내과, 외과, 소아과, 정형외과 이러한 공부하는 과가 있어요. 그만큼 침과 뜸을 굉장히 중요시했던 거예요, 일본은. 그러나 일본도 세월이 지나면서 세상의 전자기파가 공간 중에 차지하면서 치매 역할을 방해하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이 뜸과 침을 사명감으로 지금까지 연구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치질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치질을 어떻게 깨끗하게 앓고 있을까? 깨끗하게 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앉아 있으면 치질이 눈 녹듯이 녹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 의원을 운영하시는 분은 의원 내에 이 장비를 몇 개 비치해둬서 사람들을 주기적으로 와서 앉히도록 해야 돼요. 이렇게 앉히면은 어떻게 해서 치질이 없어지나? 치질이 바깥으로 튀어나온 걸 외치질이라고 그래요. 안에 있는 거를 내치질이라고 그러고. 안에 있든 바깥에 있든 똑같아요. 안에 있는 치질이든 바깥에 있는 치질이든 뜸을 하게 되면 그날부터 내가 치질이 바깥에 튀어나왔다. 손으로 만지면 만져진다. 뜸을 해.
그날부터 쪼그라들어. 어떤 치질이든. 근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다시 원상복구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뜸을 해요. 그럼 쪼그라들어. 아침에 일어났더니 또 원상복구돼요. 이렇게 반복되기를 약 20일 반복됩니다. 그다음 어느 날 보니까 커졌던 치질이 작았다가 다시 커져야 되는데 안 느껴져. 치액에 있던 그 자리에 좁쌀 아시죠? 좁쌀 3개 내지 4개 뭉친 것처럼 딱딱한 것이 잡혀져요. 그때 되면 엉덩이에 돌 하나 매달고 다니는 느낌 받아요. 거기를 집중적으로 이 부위에 대고 계속 뜸을 합니다. 그러면 종전에는 치액에 있던 것이 줄어들고 원상복구되고 줄어들기도 했는데 이거는 줄어들 기미도 안 보여요. 맨날 며칠 해도 똑같아요. 그러다가 한 20여일 또 뜸을 하게 되면 딱딱하게 그 치액에 있던 자리에 뭉쳐있던 돌멩이 같은 게 싹 없어져 버려요. 없어지고 거죽, 바람이 빠진 풍선 모양으로 거죽만 있게 돼요. 그거 다 난 거예요. 이제 치질 넣고서 걱정 끝났어요. 근데 치질이 그 자리에만 있으면 괜찮은데 이 치질이 이 항문에서 직장 있는 데까지 뿌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위에서부터 피가 돌지를 못해가지고 뭉쳐진 거예요. 그럼 여기는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제 뜸을 안 했어. 안 하면 그건 1년이고 2년 있으면은 다시 또 치질이 재발이 돼. 그럼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맨 처음에는 약 50분에서 60분 동안 뜸을 하느라고 수고를 했어. 그 다 났으니까 안 해. 또 발생돼. 그러면 옛날에 하던 것처럼 똑같이 해요. 그건 더 빠르게 치질이 없어져요. 더 빠르게 옛날보다. 그렇게 해서 뜸을 하는데 뜸을 한다고 해서 치질만 해결되느냐? 뜸을 하면 치질만 해결됩니까? 아니죠. 아까 얘기했듯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간입니다. 그 다음에 머리에 있는 뇌혈관에 영향을 줘서 뇌혈관이 경화되는 것을 미리 예방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혈소판에 영향을 주어서 신선한 백혈구가 생산되도록 도와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암제를 맞아가지고 백혈구 수치가 뚝 떨어졌을 때 이 뜸을 하게 되면 백혈구가 다시 3일에서 4일 사이에 정상화됩니다. 그리고 항암제의 작용을 크게 도와줍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제가 알고 있고 이걸 알려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동안 개인적으로 부단히 해서 소문도 나고 해서 많이 알려졌어요. 그러나 지금 이 방송은 개인보다도 외국에서 외롭게 침구 의원을 하고 있는 의사분들 그분들에게 벗이 되고 친구가 돼서 스승이 돼서 돕고자 해서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이 방송을 하는 목적은 친구 의술을 다시 크게 부활시키고자 하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치질은 어떤 치질이든 다 눈 녹듯이 다 사그러진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고 치질이 사라지는 순서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도 보탠 것도 없고 있던 사실 그대로 제가 발표를 하는 겁니다. 항문 관략근이 무력화돼서 항문이 이 쪼임이 잘 안 돼요.
그게 무슨 수술로 됩니까? 약이 있습니까? 뚜물하면 항문 관략근이 재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술을 여러 차례 해가지고 이 항문에 그 근이 여러 개 딱딱하게 형성이 되고 관략근이 무너진 사람들, 뚜물하면 관략근이 재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항문 속에 이 근이 형성이 된 것, 딱딱한 근이 형성된 것도 다 풀어집니다. 참 신기한 일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과학자 로버트 베커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생명과 전기라는 책을 써놓았는데 노벨 의학상 후보까지 됐습니다. 이분이 무슨 연구를 했냐면 생체 전기를 연구했어요. 생체 전기를 연구하는데 처음부터 생체 전기를 연구했냐? 아니에요. 도룡령을 연구했어요. 도룡령. 도룡령은 머리를 두 개로 쪼개요. 사람 같으면 금방 즉사해요. 도룡령은 안 죽어. 다시 머리 두 개가 생겨요. 그 다음에 심장을 잘라. 사람은 즉사해요. 심장이 54시간 만에 다시 재생이 돼. 근데 똑같은 양서류인 개구리는 다리도 꼬랑지, 다리도 재생이 안 되는데 왜 도룡령은 재생이 될까? 하고 왜 그런지 그거를 연구하는 게 세월이 3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심장을 잘라내고 새로 구입한 전자현미경으로 보니까 잘라난 현미경이 이 심장에서 혈액이 모이더니 혈액이 핵이 터지는 걸 봤어요. 핵이 터지면서 하얀 발광체라는 걸 봤어요. 저게 뭐냐 처음 봤는데 알고 보니까 생체전기였어요. 그 생체전기를 크기가 얼마큼 되는가 봤더니 8mV. 그 생체전기를 개구리 다리를 잘라서 거기다 노출시켰더니 개구리 다리가 일부 재생되는 것이 발견됐어요. 아, 생체전기가 세포를 재생시켜 주는구나. 이래서 베커 박사는 사람이 무릎의 연골이 닳으면 재생이 안 되는데 토끼의 대퇴부에 구멍을 내고 거기에 있는 연골을 다 파내고 거기다 생체전기를 노출을 시켰더니 연골이 유리질 섬유입니다. 유리질 섬유가 재생이 되는 것이 발견돼 가지고 그걸 학계에 발표해 가지고 생체전기가 세포를 재생시켜주는 공로를 인정해서 노벨 의학상 후보를 추천을 해줬어요. 그러나 어느 나라도 생체전기를 그 누구도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생체전기라고 얘기한 것들은 일반 220V 배터리에서 다운 해가지고 생체전기 비슷하게 만든 것이지 생체전기가 아니에요. 우리 인체에 있는 생체전기, 뇌에 있는 뇌파가 생체전기예요. 심장에 있는 심전도도 생체전기, 근육에 있는 근전도도 생체전기. 이 생체전기가 없는 부분이 바로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 생체전기는 이 경락을 통해서, 이 경락이라는 데는 이 혈자리가 흐르는 자리를 경락이라고 그래요. 이 경락이 살아있는 전기선이라고 그래요. 이 전기선을 통해서 생체전기가 흘러요. 생체전기 발생 장치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제가 발명을 했어요. 특허 받았어요. 그거를 생체전기를 이 기계 속에다가 내장을 해가지고 생체전기가 발생하는 쑥등기가 강령제라고 합니다. 오늘은
치질이 제가 봤을 때는 그 병도 병 같지 않은 거 가지고 그건 고생 들어가고 있어요. 치질, 관략근 무력증, 치루, 탈홍, 항문에서 생겨지는 모든 질병에 유익한 항문뜸, 이것을 해외에 계신 의사 선생님들은 많이 응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제 전화번호가 초기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로 전화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해 주시고, 개별적인 교육은 별도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로 개별 교육을 하게 됩니다. 인터넷으로 개별 교육도 하고, 지금 이렇게 방송으로 하는 것은 너무 텀이 길어요. 그러니까 가르치기가 너무 촉박해요. 개별적으로 가르치면은 하루에 약 10여 가지의 그 치료법을 가르쳐 줄 수도 있는데, 유튜브는 텀이 길어서 개별적으로 교육받게 되면 빠른 시간 안으로 많은 치료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유튜브로 공개할 치료법에 대해서는 약 200가지의 질병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유튜브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번 방송할 계획입니다. 저도 일이 바쁘고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매일 할 수는 없고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번 해서 200가지를 달리려면 수년이 걸리겠죠. 아무튼 이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두서없는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재주가 없어도 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